한국 시 읽기 268번은 우리는 이 세상의 슬픔을 배우러 왔어. 박연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시는 시산맥 2026년 봄호에 게재된 시입니다. 박현 시인은 202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신진 시입니다. 한번 쭉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슬픔을 배우러 왔어. 박연. 주인공은 위기 속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악의 편이 방해하지만 결국 선한 사람이 웃으며 살아남는 이야기. 왜 항상 착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해요? 도연이가 물었다. 매일 코딱지나 파는 줄 알았지 이런 질문을 할 줄이야. 나는 최대한 뜸을 들였다. 그게 궁금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각각의 세계가 있어서 거북이는 거북이의 세계를, 나무는 나무의 세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중 언제나 착한 거북이가 거북이 세계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음, 선생님 왜 개소리예요? 조용아,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이가 자리로 돌아간 뒤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원장님이 수북하게 쌓아주고 간 노트에 같은 말을 반복해 적으면서 우리 개개인의 힘은 미약하지만 힘을 합친다면 이야기 속의 보미와 제니처럼 큰 뜻을 이룰 수 있어요. 학생은 평화의 편에서 해내고 싶은 일이 있나요? 큰 뜻이 뭐냐? 누가 힘을 합쳐야 하나? 평화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나의 평화는 침대 위에 웅크리고 있다. 배불리 먹고 누우면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이게 천국이구나 생각하게 되는데 필시 평화가 내게 다가와 팔을 베고 눕기 때문이겠지. 이토록 이기적인 천국. 그런 천국도 쉽지는 않다. 먹고 살려면 집을 빌려야 하고 화폐를 구하려면 쉼없이 일을 해야 하는구나. 때로는 당연한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필요하다. 미친 건 네가 아니야. 미친 건 세계 쪽이야. 친구에게 말할 때는 고양되었지만 사실 미친 건 우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인간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선택을 헤아리기 위해 스스로를 저 먼 곳으로 내던져 보기도 한다는 것. 자꾸만 더 이해하고 싶어지는 순간과 단정하여 대답하고 싶어지는 순간은 함께 온다. 언어의 질주. 무엇이 되고 싶냐는 말에 요즘 젊은이들은 힘이 없어서요. 대답한 뒤 너털 웃음을 지었다. 내가 이 세계의 신이라면 귀에 대고 속삭여 줄 텐데 너희가 이 슬픔을 견디지 않아도 된다고. 슬픔 대신 코딱지가 날아온다. 시작 노트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속 인물들은 사랑하길 멈추지 않는다. 아이들은 사랑하길 선택한 인물들의 행복을 빌어준다. 얌체같이 행동하는 인물은 나무라고 사과하지 않는 이들 앞에서 슬퍼한다. 두려움 속에서도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나의 바람은 아이들의 문장을 만나고서 힘을 얻었다. 사는 게 지겨웠던 어떤 날에 살아간다는 건 찬란한 형벌을 받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 과한 것 같았지만 지울 수 없었다. 사력을 다해 붉어진 단풍 이후 겨울이 왔다. 반짝이지 않는 거리를 빛나는 눈빛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체로 아래를 보고 걷게 되었지만 내게 사라지지 않은 온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온기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시를 쓰고 싶을 때보다 시를 쓰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시를 쓰지 않을 때가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럼에도의 마음이 있다. 그럼에도의 마음이 왜 내게 왔을까? 부드러운 심장을 상상한다. 되게 이 시도 좋지만 시작 노트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두 가지, 특히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그랬는데, 어, 그거, 이 지금 시대가 근대에서 상견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혼란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 실제는 다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음, 음, 음.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그, 사랑의 경우, 최적, 강진경, 후배, 감동적, 열정 등 근대적인 낭만적 사랑에 더하여 적 정함이 필요한 예, 탈근대 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그럼에도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그럼에도이라고 음, 박연 시인이 정의하는 왜 그럼에도냐면 혼란스럽고 그지? 시를 쓰고 싶을 때보다 이렇게 이런 절망 시인인데 그지? 시인인데 굉장한 절망의 표현이죠. 나는 시인으로서 가장 큰 절망의 표현이지만 바로 뒤이어 그럼에도 그 마음이 있다고 라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 그게 이게 두 가지 점에서 어, 그, 이게 실존적 공허감, 그죠? 실존적 공허감. 근데 보편화된 실존적 공허감, 우울과 불안과 중독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절망적인 어? 심리이고 영적인 상태에 대한 어? 응? 그 공감의 표현과 더불어 그런 무기력 일견 무기력해 보이는 시의 힘 그럼에도 기대해야 한다는 아주 역설적이지만 강한 신념의 표현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일자는 박연 시인의 시론에 자꾸 공감합니다. 필자의 용어로 말하자면 시적 상상력이 팔근대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가 poetic imagination, 건설의 대표적인 거
이라는, 어? 뭘로? 그러니까 근대 사회, 즉 법률 등 학문적인 세계관으로 건설되어 있는 근대 사회 체제 내에서는 음? 시가 우리가 시를 무시고 문송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시죠. 음, 어처구니 없는 이하처럼 시가 아주 무기력해 보입니다만 문학적 상상력, 특히 적 상상력이 한주의 시세계처럼 전근대에서 근대로 전환하는 기틀을 갖듯 이제 현대 세계관의 기틀을 깎아 나갈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하가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 어처구니 없는 비하가 아니죠.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 있어요. 이런 그 박연시인처럼 시적 상상력의 미래 건설 그 힘을 있는 힘, 음, 있는 하면 그 발휘되는 힘이 발휘되는 방식도 그 발휘되는 즉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을 찾는 일도 중요해집니다. 박연시인의 이지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가정함으로 어, 구성되는 공동체, 여기다가 말하는 다가올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특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등단은 최근에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잘 갖고 있어요. 시적 상상력이 세상을 이어나간다. 또 하나는 그리고 어, 이건 개인적이지만 박연신과 크게 필자가 공감하는 그 근대 교육 제도의 교육자라는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근대 학교의 교사들은 응? 응? 어떻게 해요? 근대 학교 교사들 대부분 근대 학교의 교사들은 근대 국가에 특히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응? 노예처럼 봉사하는 응? 시민을 양산하는 기관의 일원으로서 응?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데 응? 박연시인처럼 제정신을 가진 교사라면 그 제도, 그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제도의 한계에 의문을 제기하지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제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연 시인처럼 학생의 저로 예전에 시를 쓴 적이 있어서 이 시가 탄생하는 이 시의 탄생비와 죽음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공감했던 것입니다. 이제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얘기는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흐름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슬픔을 배우러 왔어라는 제목이 문장 속에는 안 나와요. 그죠? 시 내용 속에 안 나오는데 어, 이 자체가 또 중요한 얘기죠. 나중에 끝에 가서 볼게요. 주인공은 위기 속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악의 편이 방해하지만 결국 선한 사람이 웃으며 살아남는 이야기. 이게 뭐예요? 이게 근대 소설, 그죠? 찰스 디킨스부터 본격화된 근대 소설의 응? 성장, 그, 여기 얼개, 대표적인 얼개. 응? 그렇죠. 위기 속에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악의 편이 방해하지만 결국은 선한 사람이 웃으며 살아남는 이야기. 이게 이제 소위 예, 해필리 에버래프터로 끝났던 예전 디즈니 영화 이번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근대에 대한 근대 세계관에 대한 회의감이 아주 커져서 아기들도 외면한 너무 단순한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요새는 아기들도 뭐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런 거 잘 안 보죠? 또 외면하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인어공주 너무 단순한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디즈니도 또 뭔가 다른 변화를 극적으로 뭐 흑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등 뭔가 다른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근대 학교는 어? 근대 국가에 충실한 노예를 양산한 하려는 목표를 가진 근대 학교는 그토록 서태지가 교실 이데아에서 수십 년 전에 거부했던 그런 커리큘럼을 음,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례죠. 그래서 이게 지금 유치원이나 유아원 같았을 거야. 유아원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도영이라는 학생이 물어봤는데 도영이가 뭐라 그러냐면 어떤 학생이냐면 매일 코딱지나 파먹는 줄 알았지. 코딱지 파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코딱지 파는 거, 뭐 남이 뭐든 말든 하잖아요. 그치? 그 정도 어린애예요. 유치원이나 유아원 정도 같은데, 유아원의 교육이 여전히 이런 근대적인 체제, 어? 왜 항상 착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학생인데도 서태지가 교실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줄이야. 지금 시대에 이게 의 일을 이라는 것이 성적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근대 시대인데, 즉 근대 시대가 이미 끝난 상황인데 근대적인 세계 속에서 어, 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 지금 스트레스의 원인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스트레스의 원인은 우리가 사실은 고칠 수 있는 원인은 것입니다. 어떻게 고쳐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일터에서 현대적인 구조를 가진 일터에서 일을 하게 되지만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지만 그 체제 내에서도 탈근대적인 세계관을 적용하려고 노력한다면 스트레스보다는 보람을 찾을 수도 있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 전만 해도 불가능한 과업이었지만 이 시에서처럼 어, 어린이도 근대적인 윤리도덕, 그리고 어, 도덕적인 세계관이 예, 너무 낡아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게 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필자가 선생님 할 때는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애가 이렇게 물어보잖아. 왜 항상 착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해요? 이건 뭐예요? 이 착한 사람들이라는 은 바로 군대 교육의 보편적 대상인 학생들의 성장 목표이기 때문에 고용의 단발은 그런 군대 체제의 공개 성장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무의미한 그 폭력적인, 그치? 아동의 성장을 방해하는 폭력적인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상황입니다. 실제로 사범대학을 다니면서 인스파이트 오브 티처즈, 스튜던츠를 주로 이라는 부호를 가슴에 입고 다녔습니다. 네? 선생님, 교사가 되더라도 할 수 있는 한 학생의 성장을 거의 걸림돌이 되지는 말라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그, 이런, 체제의 파괴적인 그 질문을 노영이가 했다는 상황은 박연 시인의 해금대적 직접 상상력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아이라도 어,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음, 사고를 각오하고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박연 시인의 다정한 용기를 얻어 조용히를 비롯한 음, 지금 시대의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현대 세계관과 그런 현대 세계관이 학교 교육에서 되는 이유를 직설적으로 질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음, 문제는 거리입니다. 소영이에게 아주 적합한 대답은 교사의 어? 임무를 근대 학교의 학교 교사의 이거 뭐 유치원이든 어쨌든 간에 근대 학교 교육제도 그지? 네, 교육제도에 속한 교사의 임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응? 그지?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C, 즉 짧은 데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창조의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죠. 그래서 최대한 뜸을 들였다. 왜 뜸을 들였는지 아시겠죠? 이 갈등이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 나는 이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하는 건데 어, 네 말이 옳아. 그러니까 나 지금 말하자면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 그렇게까지 말하고 선생을 하고 있을 수 있나? 그죠? 나는 최대한 뜸을 들였다. 그게 궁금했구나. 그러니까 사실 각각의 세계가 있어서 거북이는 거북이의 세계를, 나무는 나무의 세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중에 언제나 착한 거북이가 거북이 세계를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뭐야? 개소리죠. 선생님의 개소리예요. 조용아,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여, 페르소나, 시인하자. 의, 현실, 상황, 그래서, 음, 이전에, 군대, 여긴, 역할, 응? 교사라는, 뭐가 비슷해요? 한수, 교도소의, 한수의, 응? 역할을, 와 비슷한, 하게, 의미하는, 교사라는 근대적인 역할이 있어서, 그리고, 조영이가 개소리라는 말을 쉽게 할 정도로 흔한 능력이 부족해서 아주 곤란한 처지를 모면할 수는 있었습니다. 음? 시인을 위해서 변명하자면 시인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 교사 페르소나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명하자면 그럴 만큼 아주 솔직한 내용이어서 이 박연 시인의 앞날이 아주 기대가 되는데 소영이의 질문에 누구도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계인 AI가 곧 지배적인 일 텐데 추론 응? 방식의 전문가 양성기관인 응? 대학 제도가 전혀 근본적인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유치원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그지? 유치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치원이나 유아원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유아원의 유아원 교사의 응? 그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상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아동의 눈에도 교육 내용이 개소리처럼 들리게 솔직히 말하자면 응? 솔직히 말하자면 그리고 이런 솔직함은 응? 박영희 페르소나의 작은 내적인 다정함에 힘을 입은 것일 텐데 그럼에도 그럼에도 의식의 내용이 되는 응? 들- 들리게 되는 것이 응? 응? 그럼에도의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 시 한편으로 왜 내가 대학교까지 갔냐면 박연신의 이 시는 한편의 시로 그러니까 작은 문제 제기로 절대로 신고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음, 한국의 학부모들이 아주 속성인데 왜 이런 개소리를 일으키는 교육제도를 그냥 보고만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자녀의 미래를 미래 성장을 도와주기는커녕 개소리만 가르, 가르치면서 적극적으로 억압하고 방해하는 현실을 간과하고 스타이대학 입학이라는 이기적인 목표만을 하고 있는 어리석음의 일시 같아 보입니다. 응? 애는 개소리라고 말하는데 그거 가서 배우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뭐 해야 돼요? 왜 개소리를 우리 자녀한테 가르쳐 주느냐? 이 얘기를 해야 되죠. 국가가 못 바꾸고 그, 그 학교가 못 바꾸면 누가 해야 돼요? 학생이 이렇게 개소리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런 시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여기서 학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 적극적인 사람은 이 시가 사실이냐? 이거 가지고 이 시 가지고 즉 이 시를 가지고 제도의 현대화 운동이 시작되어야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치? 우리의 이런 새로운 시대, 그지? 미래, 아동의 미래죠. 어? 아동의 미래를 위해. 이게 교육이잖아. 그죠? 즉,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왜 교육을 시켜? 미래를 위해서 교육시키잖아. 미래를 애가 선생님한테 개소리하고 그러잖아. 이게 지금 못한 가르침이에요? 너무 잘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란 말이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반성한다. 그리고 그 반성이 여기서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리로 돌아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생각해 보자는 권유지요, 우리 다. 근데 현실적으로 자기가 하는 건 뭐예요? 원장님이 수북하게, 유치원 원장님이죠. 수북하게 쌓아주고 한 노트에 같은 말을 반복해 적으면서 선생님들이 이런 행정 업무에 시달리죠. 뭐라고 시달려요? 요러고죠. 그 같은 말, 노트에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말, 반복해 적는 같은 말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힘을 합친다면 큰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근대교육, 응?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근대국가의 뿌리란 미약한 힘을 가진 노동자, 근로자죠. 양성하려는 신대교육의 목표를 실질한 내용을 강조하면서 우울한 자꾸 또, 일이나 해, 이거죠. 그러니까 되게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되게 중요한 말이 큰 뜻을 이룰 수 있어요가 아니에요. 요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힘을 합친다면 큰 뜻을 이룰 수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듯 하지만 여기서 큰 뜻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서사의 핵심은 개개인의 힘은 미약하다는 강조입니다. 그 노예 근성을 강화하는 내용. 그러니까 그 영희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쓰면서 보는 거야. 동희한테 배웠어요. 뭐, 요거. 왜 항상 착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해요. 동희가 폭로했듯이. 폭로한 거죠. 폭로. 응? 응? 될수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서사, 이 교과서, 교재의 서사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그러니까 학부모에게도 노트를 통해 교육 전달하고 싶은 교육 목표는 음? 예? 미약하고 착한 개개인의 역할을 충실해야 한다는 거죠. 응? 이걸 배운 거예요. 놀라운 거는 지금 이 시를 읽고 있는 독자들 모두 긴 학교 교육에 관련해서 배운 내용의 핵심입니다. 누군가 큰 뜻을 이루는 소수 집단이 있겠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처럼 응?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폭력적으로 이익을 하더라도 그건 뭔가 큰 뜻이 우리의 힘을 합쳐 큰 뜻을 하는 행위이고 우리는 그저 개개인의 힘이 약하니까 약한 사람이라면 항상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응? 그지? 이제 전 세계의 의 90% 이상을 장악한 5% 이내의 소수 집단은 음, 이익에 분산해야 한다는 권리를 위해 반발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학생은 평화의 편에서 해내고 싶은 일이 있나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요구되는 대중에게 요구되는 과업은
평화가 아니라 혁명. 왜냐하면 근대 제도는 붕괴되었고 그런 근대 제도의 예, 유지를 요구하는 소수 집단의 폭력적 억압을 벗어나야만 새로운 현대 시대가 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계관의 극적인 전환이니까 평화가 아니라 혁명이어야 합니다. 단 근대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혁명이 폭력적이었다면 프랑스 혁명처럼 폭력적이었다면 지금 필요한 근대에서 살던 대로의 혁명은 기존의 학교처럼 근대 학교처럼 음, 아직 그 힘을 발하고 있는 근대 학교의 원장처럼 그지? 장이나 트럼프처럼 그 힘을 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 포함하면서도 초월하는 초월의 방식입니다. 즉 통화적인 방식일 수밖에 으로 인식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후회해야 합니다. 그래도 학생은 평화의 편에서 뭐 해내고 싶은 일이 없나요? 그게 아니고 요거예요. 학생은 평화의 편에서 해내고 싶은 일이 없나요? 요거예요. 라는 질문이 아주 간결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아주 간교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평화로운 식을 방법을 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밝은데 혁명의 길을 모른다면 그건 그저 현 체제의 유지에 동원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복잡한 사고를 기억합니다. 단순하게 폭력적인 지형은 없고 현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근본적인 인식체계의 변화를 초래하는 혁명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항상 착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악한 소수가 그것을 국교로 이용하는 체제가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응? 이게 교육자의 딜레마, 이게 바로 딜레마예요.
선생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학과목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그저 각자 교사가 현장에서 겪어야 할 과제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그런데 이건, 어? 사상가들도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수 등 전문가들도 잘 대처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학연 시인의 시처럼 어, 인류가 당면한 현대 교육의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 상황임을 뚜렷하게 인식하는 것이 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인식이 그래서 중요해요. 애들한테 개소리 듣고 산다고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예요. 돌려서 얘기했지만 아주 쉽게 요약하자면 현장의 교육 현장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멸시하는 시선, 개소리를 가르치고 있는 개들이라는 그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응? 언론계인들이, 기자들이 경멸을 받고 정치가들이 경멸을 받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응?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응? 기자들이 기레기, 쓰레기, 응? 쓰레기 플러스 기자, 기레기. 맞아요. 그지? 라고. 정치가들은 그런 말도 없죠. 정치가들은 그냥 무시당해요. 근데 이게 공용어가 됐더라고.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큰 뜻이 뭐냐? 큰 뜻이 뭐냐고. 누가 힘을 합쳐야 하나? 평화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죠? 음, 공적인 교사의 현실에 절망감, 그 사상적 절망감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 이- 이런 눈밝은 인사야말로 열심히 주목해야 하는 일입니다. 응? 큰 뜻이 뭐냐? 누구와 힘을 합쳐야 하나? 평화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알 수 있죠? 미국 국민을 지지한다는 트럼프.
상태를. 음, 음, 어? 이젠 뭐 다 드러났죠? 나의 평화는, 그러니까 나의 평화는 침대에 웅크려 있다. 왜냐하면 평화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배불리 먹고 누우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이게 천국이구나 생각하게 되는데 필시 평화가 내게 다가와 팔을 베고 눕기 때문이겠지. 근데 이 박연신 또 페르소나의 중요한 점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토록 이기적인 천국. 아주 최저임금 받는 직원 부사임에도 어?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점에서 완전 하려고 하지만 하는데 그럼에도 박연신은 적정선이고 음, 그런 어, 사적인 통화조차 어, 본능적으로 반성하게 합니다. 어, 한국시에 결여되어 있는 두 부분은 하나는 사상적인 측면을 노래하는 시간 부족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80년대까지 사회 그 사회주의적인 구 중심으로 하는 공적인 측면을 문제를 검토하는 음, 부류의 이가 지금은 음, 아주 부족한 점입니다. 바로 이 그냥 공적인 측면과 사상적인 측면의 를 박연시인이 쓰는 것 같아서 이 두 개가 진짜 중요하죠. 특히 특히 AI 시대 지금 적 상상력이 이 두 부분에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응? 새로운 사상, 새로운 사회적인 상상력 둘 다 시에서 요구되는데 그게 여기 이 박연신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 천국도 쉽지는 않다. 그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천국도 쉽지 않죠. 이거는 바로 신자유주의의 문제죠. 이거 얼마나 길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현재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폐해는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어?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도 어, 현상을 유지하기 힘들다면 그건 개인의 노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음? 사회 공동체 구조적인
공동체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응? 그런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조용히가 교육받는 어릴 때부터 지금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결과가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게 훈련을 철저히 받아왔기 때문에 왔기에 응? 극소수의 주자들이나 권력자들에게 권력자들의 기여를 당당하게 요구할 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연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거 살려도 힘들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면 집을 빌려하고 화폐를 구하면 쉼없이 일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인류는 객관적으로 팩트풀리스라는 책이 있어요. 라는 책에 의하면 경제적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졌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힘든 건 인부의 격차가 너무 극단적으로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공동체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런 혁명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지식인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당연한 사실을 떠오는 것만으로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연한 사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거. 어? 바꿔야 하는데, 응? 이거를 떠올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피곤해요. 미칭은 내가 아니야. 미칭은 세계 쪽이야. 정리했죠. 친구에게 말할 때. 이제 내가 아니야. 그 친구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난경에 처한 교사의 직업조차 아직 마련하지 못한. 그래서 성인으로서의 자립하지도 못한.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 그 친구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양되는 거죠. 업되는 거죠. 사실 미친 건 우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극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거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애시죠. 그럼에도 저 가만히 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횡포에 당하고 있는 우리가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래서 프랑스 혁명처럼 폭력적으로 전복, 어? 기존의 체제를
전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 99%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처럼 실패하죠. 실패한, 어, 이런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뉴욕에서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문제는 어때요? 해안이 되는 빨간데 세계관이 예? 바탕한 는 빨간데 체제 시스템을 어,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전복해도 결국은 기존의 정권을 어, 미친 정권이죠. 미친 정권의 트럼프처럼 그 힘을 강화하기 해버리 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을 헤아리기 위해 스스로를 저 먼 곳으로 던져보기도 한다는 것. 좀 멋진 말이에요. 왜냐하면 필자의 인간 경험 4단계 담론에서 설명하듯 가상 이면을 중심으로 육체, 물질, 차원을 대상으로 하며 근대 과학, 근대 세계관은 근대 과학에서처럼 감정 차원을 최대한 허가하고 어, 왜냐하면 객관적 연구를 위해 어, 공정 차원을 배제했지만 예? 작은데 세계관은 행동 차원으로 배출되는 영상 차원을 기준으로 육체, 물질 차원의 권리를 복원하는 사상 정해져 가정한 우리 영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러니까 어, 이 박예진의 페르소나 그것처럼 아동의 자유로운 반항적인 발언조차 참지 않는 어? 가정함의 이 그럼에도 즉 당장 반복할 수 반박 근대 체제를 반복할 수는 없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어? 본질적이고 본질적인 인식 체계의 변화를 목표로 상영해야 응? 응? 하니까. 그래서 밑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그걸 목표로 해야 되니까 갑자기 이 말을 쓴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응?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을 선택을 헤아리기 위해 스스로를 저 먼 곳으로 내던져 보기도 한다는 것. 저 먼 곳이 뭐예요? 현실과 너무 다른 거죠. 그지? 영성 차원까지, 영혼의 문제까지, 그지? 타인의 선택, 타인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더 이해하고 싶어지는 순간. 사상적으로, 그죠? 사상적으로는 영적 차원까지 이르도록. 응? 근데 이거는 사상적으로는 이렇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면 아동을 직접 대하는 현실과 직접 만나는 상황에서는 응? 그때는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지? 행위자로서. 그러니까 단정하여 대답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함께 오는 거죠. 이중성 때문에 괴로운 거죠. 언어의 질주. 그러니까 언어의 질주가 생기는 거예요. 언어의 질주. 언어가 무작정 달리는 거죠.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이상의 오감도 호가 생각납니다. 음? 현근대의 점이 응? 근대의 일본에 의해 점령되어 있는 상황에서 응? 그지? 그런 상황에서 뭐 하고 싶었어요? 요거 빈박한 역사죠. 의무 때문에 응? 안정하여 대답하고 싶은 순간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 그치? 그래서 응? 아까 응? 박영진처럼 응? 여자 한 것입니다. 응? 그죠? 언어의 질주. 무엇이 되고 싶으냐 말에 무엇이 되고 싶으냐 이런 말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는 거죠. 왜 무엇이 되고 싶냐 말이 문제가 있어요. 왜 언어의 질주를 초래해요? 근대 체제가 영속된다는 전제 하에 질문이 응? 무엇이 되고 싶으냐? 별 게 뭐 있냐고 무너지는데 무너진 집에서 그지?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힘이 없어서요. 이 무기력은 개인의 무기력이 아니죠. 그지? 대답한 지 너털 웃음을 지었다. 잘하죠. 내가 세계의 신이라면 이 세계의 신이라면 귀에 대고 속삭여 줄 텐데 내가 이 슬픔을 견디지 않아도 된다고. 이건 개인적인 한계 때문이 아니라 시대 전환의 상황으로 그냥 보시니까. 응? 그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시대 전환에서 바뀌는데 아무도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누가 잘못이에요? 기성세대의 무기력함이 원죄, 원죄이니까. 응? 그 누가 문제예요? 원장이 문제고, 응? 대통령이 문제인 거죠. 그 말썽의 원인이라는 게 난 트럼프 보면서 그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견지 안 된다고. 라고 변명하고 싶지만, 어, 변명하고, 위로하고,
슬지만 슬픔 대신 코딱지가 날아온다. 멋진 말이죠. 아동들은 못 참아요. 그러니까 결국 언젠가는 이 세상은 뒤집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올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슬픔을 배우러 왔어. 이중적이죠? 아이들은 슬픔을 배운 게 아니라 코딱지를 날리죠. 확연. 주인공은 위기 속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악의 편이 방해하지만 결국 선한 사람이 웃으며 살아남는 이야기. 왜 항상 착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해요? 도영이가 물었다. 매일 코딱지나 파는 줄 알았지 이런 질문을 할 줄이야. 나는 최대한 뜸을 들였다. 궁금했구나. 그러니까 사실 각각의 세계가 있어서 거북이는 거북이의 세계를, 나무는 나무의 세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중 언제나 착한 거북이가 거북이의 세계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음, 선생님의 개소리예요. 도영아,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이가 자리로 돌아간 뒤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원장님이 수북하게 쌓아주고 간 노트에 같은 말을 반복해 적으면서 우리 개개인의 힘은 미약하지만 힘을 합친다면 이야기 속의 보미와 제니처럼 큰 뜻을 이룰 수 있어요. 학생은 평화의 편에서 해내고 싶은 일이 있나요? 큰 뜻이 뭐냐? 누구와 힘을 합쳐야 하나? 평화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나의 평화는 침대 위에 웅크려 있다. 배불리 먹고 누우면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이게 천국이구나 생각하게 되는데 필시 평화가 내게 다가와 팔을 베고 눕기 때문이겠지. 이토록 이기적인 천국. 그런 천국도 쉽지는 않다. 먹고 살려면 집을 빌려야 하고 화폐를 구하려면 쉼없이 일을 해야 하는구나. 때로 당연한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피로하다. 미친 건 내가 아니야. 미친 건 세계 쪽이야. 친구에게 말할 때는 고양되었지만 사실 미친 건 우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인간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을 선택을 헤아리기 위해 스스로를 저먼 곳으로 내던져 보기도 한다는 것. 자꾸만 더 이해하고 싶어지는 순간과 단정하여 대답하고 싶어지는 순간은 함께 온다. 언어의 질주. 무엇이 되고 싶냐는 말에 요즘 젊은이들은 힘이 없어서요. 대답한 채 너털 웃음을 지었다. 내가 이 세계의 신이라면 귀에 대고 속삭여 줄 텐데 너희가 이 슬픔을 견디지 않아도 된다고. 슬픔 대신 코딱지가 날아온다.